안녕하세요. 알칼리의 문화탐구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네시스의 국내 첫 번째 외건형 모델이자 G70의 파생형 모델인 G70 슈팅 브레이크 2.0 터보 가솔린 사륜 구동 모델 시승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은 외관이 본드 실버 매트 컬러의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고 선택 품목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와이드 선루프가 포함된 모델로 판매 가격은 5,980만원입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봅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의 전면부 모습은 G70과 큰 차이점이 없는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윙 로고에서 영감을 받은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로 디자인된 DRL 쿼드램프가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데요. 두 줄 램프의 형상은 다른 제네시스 모델에 비해 조금은 짧지만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른 것이 특징적입니다. 휠은 스포츠 패키지 전용 디자인으로 19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휠의 형상이 날렵하니 멋스럽고 색채도 볼드해 존재감이 돋보입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을 지향하며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좀 더 고급진 외관과 뛰어난 제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의 측면 모습. 세단인 G70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바로 C필러 뒷부분을 높여 외건형으로 만든 점인데요. 뒷부분만 높아졌음에도 세단형인 G70과 다른 비율로 또 다른 매력을 줍니다. 거기에 측면을 딥하게 지나가는 캐릭터 라인이 깊은 인상을 주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은 디자인이 선명하고 럭셔리한 인상을 안겨줍니다. 원래 G70은 그리 큰 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1, 2인 가족이나 신혼부부에 어울리는 모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G70 슈팅 브레이크도 동일한 조건 하에 트렁크에 좀 더 많은 짐을 싣길 원하는 유저들 또는 세컨카로 적합한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이드미러의 형상은 도어와 미러가 이어지는 부분이 얇아 더욱 스포티하고 공기역학적으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 후면부 모습.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인 두 줄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G70 세단 그리고 다른 제네시스 모델과는 달리 두 줄 램프가 트렁크 안쪽 부분까지 조금 확장되며 기존과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선택 시 양쪽으로 길쭉한 스타일의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는데요. 외관뿐만 아니라 가변 배기 머플러가 적용되어 드라이브 모드나 엑셀 페달을 박는 정도에 따라 다른 배기음을 내고 또 3마력의 출력도 증대되는 효과를 제공해줍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에는 플로팅 타입의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어 외건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와류를 잡아주고 주행 안정성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후면과 측면으로 이어지는 일체형 유리가 적용되었다는 점도 세단과 다른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전동식으로 된 G70 슈팅 브레이크의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단과 다르게 더욱 높아지고 확장된 트렁크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세단에 비해 더욱 부피가 큰 물건을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이 차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트렁크 아래 공간은 약간의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좌우 공간에 그물망이 되어 있어 자질구레한 물건을 수납하기에도 기능적으로 좋습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는 외건형답게 2열 시트를 폴딩해 더욱 넓은 수납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트렁크 쪽에서 레버를 당겨 간단하게 6대4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확장하면 465리터의 기본 트렁크 공간이 1535리터까지 확장되는데요. 이 정도의 넓이라면 차박이라든지 캠핑을 위한 다양한 짐들까지 실을 수 있을 정도라 분명히 세단과는 차별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G70 슈팅 브레이크 2열 시트는 시트 앞쪽에서 중간 부분만을 폴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4대2대 사형식으로 폴딩할 수 있어 좀 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제 G70 슈팅 브레이크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승한 모델의 내장 컬러는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할 수 있는 블랙 레드 투톤의 레드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열을 살펴보면 운전석엔 럼버 서포트가 포함된 전동식 인텔리전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 조작도 편리하고 안락한 쿠션과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1열에 앉아보면 고급스러운 레드 시트에 단정하게 정리된 느낌이 고급스럽습니다.
전면 유리는 전고가 1400mm로 스포티하게 설계된 이 차량의 스타일로 인해 높이가 다소 짧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큼 좁게 느껴지진 않고 시야 확보는 충분한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크기는 적절한 편인데요. 왼쪽에는 볼륨 조절과 멀티미디어 변경 및 조절, 그리고 스피커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주행 보조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클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변경되는 부분은 다른 제네시스 모델과 흡사한 부분입니다.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로 비율로 보자면 조금 작게 느껴지는데요. 차급과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한 결정으로 보이며, 기능적인 면에서는 전환도 빠른 편이고 반응 속도도 빠르며 후방 카메라 작동 시 시안성도 좋은 편입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아래로 시동 버튼과 에어컨 송풍구, 멀티미디어 조절구, 공조장치 조절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절 버튼이 잘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USB 포트 하나와 12V 시거잭 포트 하나,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충전 패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어봉 디자인은 작고 단단한 망치를 떠올리는 듯 페블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후진과 중립, 드라이브 모드를 하나로 묶어두고 파킹 모드는 별도 버튼으로 빼둔 구성이 사용해보니 의외로 편리하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기어봉 아래로는 드라이브 변경 다이얼과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두 개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차량 곳곳에 스핀 패턴이 적용된 알루미늄 가니쉬 처리가 멋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암레스트 콘솔은 G70보다 높은 급의 제네시스 차량들이 두 개의 세로로 긴 스타일로 열리는 것과 달리 하나로 되어 있고 내부 공간도 그리 넓지 않은 모습입니다. 동승석에 위치한 글로브 박스도 차급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으로 느껴집니다. 룸미러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걸맞지 않게 조금은 평범한데요. 크기도 작고 룸미러 주변 테두리가 굵은 편이라 시인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별히 G70 슈팅 브레이크는 운전석에서 봤을 때 후방 유리 면적이 작은 편이라 운전 시 룸미러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운전석에서 봤을 때 사이드미러의 크기는 적절한 편이라 좌우측 후방 차량에 대한 대비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열 조명부와 선루프 조절부는 기능성에 집중한 편입니다. 이 차량엔 와이드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와이드라고는 하지만 작은 차체와 낮은 전고로 인한 안전을 고려해 이름처럼 와이드하진 않고 평범한 사이즈 정도의 선루프라 생각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이 차량엔 레드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시트의 색감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더욱 차분하고 감각적인 멋이 있어 아주 매력적입니다. 거기에 시트 외의 도어 마감 등에도 동일한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어 디자인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석 도어 부분엔 두 개의 시트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차량 크기로 봤을 때 2인 가족 또는 세컨카로 합리적인 G70 슈팅 브레이크엔 궁합이 잘 맞는 편의 사양이라 생각됩니다. 도어 부분을 보면 렉시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초반부 설명에서 말했듯 시승 차량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 봅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2열이 좁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좀 더 확실한 평가를 위해 운전석에 키 180cm, 성인이 앉은 상태 그대로 2열에 앉아봅니다. 좁은 공간 탓에 거의 몸을 우겨넣듯이 차량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넉넉하게 앉은 운전석 탓에 무릎 공간은 거의 여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2열 공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동승석에 탑승해 무릎이 글로브 박스에 닿을 정도까지 시트를 당겨 앉아봅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2열 공간으로 이동해 공간을 확인해봅니다. 앞자리를 조금 당겨 앉으니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무릎 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G70 슈팅 브레이크 2열의 승객을 태우려면 1열 승객의 배려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열에 앉은 김에 2열 공간을 살펴봅니다. 2열엔 통풍 시트는 없고 3단으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좁은 실내지만 2열에도 에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람양 조절은 세로로 된 다이얼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2개의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중간 바닥면은 후륜구동에 사륜까지 들어간 모델이라 꽤 높이 올라오는데요. 때문에 2열엔 5명이 앉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소재감과 색감은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데요. 퀄팅 패턴도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앉았을 때 착좌감도 좋아 이 부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서 트렁크 부분에서 확인했듯 2열 중간 시트를 내리면 암레스트와 2개의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 번 더 시트를 내리면 중간 부분을 폴딩해 길이가 긴 짐을 트렁크까지 연결해 실을 수도 있습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라면 바로 2열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의 여유였는데요. 키 180 남성인 알칼리가 앉아보니 전고가 낮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 공간이 나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행 성능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G70 슈팅 브레이크 엔진은 4기통 2.0 가솔린 터보가 장착되었고 스포츠 패키지까지 적용되어 최고 출력 255마력의 최대 토크는 36kg 포스미터의 스펙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컴팩트하게 보이지만 실제 1725kg의 무게에 달하는 이 차량을 끌기에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실제 주행에서도 적절한 달리기 성능을 보였고 조금 더 힘찬 가속이 요구될 땐 민첩한 달리기도 가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400mm의 낮은 차체는 도로와 밀착되어 가는 듯 안정적인 주행 느낌을 줬는데요. 단단한 하체에서 느낄 수 있는 팽팽한 텐션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별히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환하면 탱탱했던 텐션이 어느 정도 풀리며 경쾌한 가속이 가능해지는데요. 스포츠 모드와 낮은 차체가 어우러진 주행은 마치 스포츠카를 타는 듯해 그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 G70 슈팅 브레이크에 장착된 자동 8단 변속기는 변속 충격도 적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차량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응이 우수해 조용하고 안락한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도심에서만 주행해 고속주행을 할 수 없어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낮은 차체와 공기역학에 유리한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어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안락함, 정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주 짧은 거리를 운행해본 연비 결과는 대략 리터당 6에서 7km 정도였는데요. 주로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했다는 점과 19인치 타이어 사륜구동 모델의 도심공인 표준 연비가 8.4인 점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차량 무게도 있는 편이라 도심에서 실연비는 표준 연비 대비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에 대한 총평. 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국내 첫 외건형 모델로 기존 G70의 주행 성능에 트렁크 활용도를 높인 파생 모델로 트렁크 활용도를 높게 생각하는 유저 혹은 니치한 취향의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중형 후륜구동 프리미엄 외건형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G70 모델과 많은 차별점을 주지 못했다는 점과 좁은 2열 공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칼리의 문화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